2025년 2월 9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행운이가 있었을 때는 아침 일찍 산책을 했거든요. 입춘에 제가 산책하면서 행운이한테 행운아, 날씨가 여전히 춥긴 하지만 그래도 콧구멍 속으로 들어오는 이 공기 속에서 왠지 봄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2025년 올 입춘은 정말 오지게 추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서 뭐 대운이 오기 전 징조 이런 거 검색하면은 대운이 오기 전에 뭐 엄청 힘든 일이 생기고, 조금 더 일반적인 얘기를 하자면 아침이 오기 전에 가장 깊은 밤이 되고, 이런 것처럼 이제는 봄이 오려나 보다. 봄이 오기 직전에 정말 오지게 추웠구나. 물론 아직까지 꽃샘추위가 좀 있겠죠. 자, 이제 2025년, 물론 설도 지나고 2월 중순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뭐 대한민국도 여전히 탄핵 국면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도 있고, 입추는 지났지만 날씨는 여전히 춥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2025년 이제 서서히 발동을 건다라는 심정으로 차분히 하나씩 진행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컨디션을 좀 회복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열심히 한번 달려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2월의 두 번째 주, 2월 10일부터 2월 14일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을 좀 볼 텐데,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최근 돈다방 미쓰리에서 자주 언급하는 부분, 3월 달까지는 좀 방향성을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장선인 것 같고요. 자, 그러나 좀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0일부터 2월 14일 쉬는 날 없습니다. 자, 이번 주 국내 증시, 증권사들이 예상하고 있는 의견들을 쭉 정리해 보면 변동성이 있는 박스권 장세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거 사람 정말 빡치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1월 달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가스라이팅 하는 부분이 이런 거죠. 여러분, 올해는요,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 까다로운 장입니다. 물론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만 특히 올해는 더 그런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거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다가오는 한 주 변동성 있는 박스권 장세가 예상된다. 언뜻 들으면 뭐 크게 뭐 폭락하거나 뭐 그러지 않으니까 뭐 그래도 뭐 박스권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요, 그냥 혼을 쏙 빼놓습니다. 예. 팔면은 오르고 사면 내리고, 예, 그런 매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장세가 예상되는 거죠. 자, 지난주 금요일 2월 7일 코스피는 14포인트 하락해서 2521포인트로 마감했고요. 겨우겨우 2500포인트에 간당간당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자, 2월 7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2월 7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조금 찝찝하게 끝났거든요. 전문가들은 뭐 기사 내용 봤더니 지난주 2월 7일 뉴욕 증시가 급락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미쓰리가 제일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어쨌든 뭐 다우지수와 S&P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이 하락했고 나스닥은 1%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런 장세에 뭐 굳이 급락이라는 표현을 써서 여러분들의 멘탈에 자극을 줄 필요는 없고요. 침착하게 하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 2450에서 2580포인트, 130포인트의 간격이 있죠. 그 예전에 여러분, 작년에 제가 몇 번 언급해 드렸었는데, 제가 증권사들이 진짜 미친 것들이다.
왜냐하면 코스피 예상 밴드를 막 한 주에 200포인트, 많게는 막 250포인트까지 밴드를 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코스피가 100포인트, 200포인트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미칩니다, 정말. 근데 지금은 변동성 있는 박스권 장세를 예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에 따라 코스피 밴드 폭이 조금 좁죠. 2450에서 2580포인트, 한 130포인트 정도 예상된다고 하고요. 자, 상승 요인으로는 일부 AI 소프트웨어주 실적 발표로 인해서 국내 관련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 같다. AI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AI라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AI에서도 약간 가는 놈은 가고 못 가는 놈은 못 가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자, 하락 요인으로는요. 트럼프 관세 정책과 중국의 보복 정책 등 이런 것들이 하락 요인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주식시장에 호재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지금은 그냥 버티는 겁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도 없어졌죠.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제가 오늘 방송 준비를 쭉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혹은 금리 인하 후퇴에 대한 불안감을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표에 의해,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표의 둔화로 예쁘게 포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하나씩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일단 국내 증시 증권사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 온실 속의 화초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장밋빛 전망, 예쁜 그림을 그리는 대신증권은 중국은 외관상 미국 조치에 반발했으나 2월 10일 발효된 관세 조치는 언제든지 극적인 협상 가능성이 있다. 추가 관세와 수출 제한 품목은 미국에 치명적이지 않은 수준이다. 따라서 2월 10일 전에 극적으로 협상이 중국과 미국이 타결이 되면 주식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그래서 대신증권 얘네들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1월 두 번째 주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자 수급이 개선됐다 하고 긍정적인 전망을 냈던 대신증권이 여전히 2월 달에도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달 대신증권의 증시 전망을 봤더니 얘네들이 코스피 2460에서 2650을 잡았고요. 코스피 6개월 만에 상승 반전, 25년 반전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달아놓고 뭘로 반전해? 그랬더니 4가지의 긍정적인 상승 요인을 달아놨습니다. 미국 경기 정상화, 둔화 국면에서 물가 안정, 금리 인하 사이클 지속. 두 번째, 중국을 필두로 한 넌 US 경기 회복. 세 번째, 채권 금리 달러화 하향 안정. 네 번째, 한국 수출 호조 지속, 환율 효과 가세로 기업 이익 개선 가시화. 그리고 다섯 번째, 오타가 났네요. 상반기 중 국내 정치적 리스크 완화 해소. 여섯 번째죠. 트럼프 정책에 대한 과도한 불안 심리의 정상화라고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인데 이 보고서를 약간 정신줄을 놓고 썼는지 1번, 2번, 3번, 4번, 3번, 4번 이렇게 써놨네요. 6가지의 긍정적인 이슈들을 담아놨는데 미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뭔가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얘네들이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이유는 2월 달에 2600선 돌파에 이어서 상반기 코스피 상승 추세 전환 예상이 된다. 따라서 6개월 만에 상승 반전하고 25년 반전의 시작이 올해 예상된다고 하는데 따라서 대신증권은 2025년 상반기 코스피 타겟 3000포인트라고 합니다. 언제? 상반기에. 자, 여러분 지금 2월입니다.
상반기면은 6월이고요. 6월까지고요. 6월까지 3,000포인트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하방을 열어놨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주식시장이 2,896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추세였고 어떤 분들께서 불안해하셔서 제가 여전히 저는 하방을 열어놨고요. 여러분 주식은 한 방에 100포인트도 빠질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정말 그 다음날 미쓰리의 예언이 가시화가 됐었어요. 지금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남은 4개월 동안 3,000을 갈 수 있느냐? 저는 솔직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대신증권은 올해 상반기 2025년 6월 달까지 코스피 타겟 3,000포인트 잡고 있고 2월 달 2,600 돌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650까지 보고 있고요. 따라서 2월 초에 단기 등락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하고 비중 확대라고 합니다. 대신증권 예상대로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대신증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번 주 다가온 한 주 4분기 실적 이후에 코스피에 선반영된 실적의 불안 심리가 진정됐다.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신증권이 보는 관점은요. 여러분 알고 있는 악재들 다 그냥 이미 선반영 됐어요.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앞에서도 이런 얘기 한번 드려봤습니다만 알고 있는 악재가 더 이상 악재는 아니지만 그 악재가 이슈가 아니라 계속 기업이나 경기에 반영이 되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대신증권의 이 장밋빛, 공주님 원장님 같은 시황관,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시황관. 왜 이런 시황관이 나왔나 그래서 2025년 증시 전망과 2월달 증시 전망들을 봤더니 대신증권이 왜 1월달 외국인들이 5일 연속 매수해서 수급이 개선된다는 둥 이런 개소리를 나불거렸는지 좀 감이 잡혔습니다. 여하튼 대신증권 이런 의견 내놨고요. 삼성증권은 이번 실적 시즌의 승자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고 미국 통상 우려와 무관한 기업이 그나마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확대를 염두에 둬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1월달 소비자 물가지표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면서 조금 좋게 보는 업종으로는 소프트웨어, 미디어, 교육, 엔터 등입니다. 만약에요. 올해 테마주들이 움직인다면 이제 신학기를 앞두고 교육, 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관심 받을 수 있겠죠. 참조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1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에 주목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변동성 있는 박스권 장세가 예상된다라고 한 줄로 표현한다면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요. 뉴욕 주식시장을 뒤흔들 최대 재료가 무엇이냐? 바로 미국의 1월달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자, 어닝 시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M7 실적은 모두 발표됐고 한 가지 남아있는 엔비디아는 25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2월 10일 월요일은요. 뉴욕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지난주에는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됐었죠.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1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 1.0%씩이나 상승하는 바람에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이슈가 됐었습니다. 자, 뉴욕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어떻게 발표될지 2월 10일 확인하면 되고요. 자, 이번 주에는요. 2월 11일, 2월 12일, 화요일, 수요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하원 증언이 관심이 집중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3월달 FOMC 회의가 좀 여유롭게 남았습니다. 물론 다른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도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트럼프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월 달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트럼프 정책을 좀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상원과 하원의 증언을 좀 봐야 된다. 자, 그리고 2월 12일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상되고 있는데 자,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표는 12월에 2.9였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얼마다? 2%인데 2%에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데 이번 1월 달에 예상되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표는
12월에 2.9에서 소폭 하락한 2.8로 예상된다고 하고요.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도 12월에 3.2였는데 1월에는 3.1로 소폭 둔화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예상입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표는 제가 마무리 발언에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2월 13일 목요일 1월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아니라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소비자 물가 지표와 마찬가지로 12월 대비 하락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월에 3.3이었는데 1월에는 3.1로 둔화가 예상되고 역시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생산자 물가 지수는 12월에 3.5였는데 3.2로 둔화 예상된다. 그리고 2월 14일 금요일은 인플레이션 지표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인 1월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자, 트럼프가 2월 11일 중 회의를 열어서 결론을 낸 다음에 관세부가 발표 전망이 예상된다고 했죠. 아까 대신증권이 만약에 10일 전에 중국과 극적인 타협이 된다면 주식시장에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한 이슈가 바로 이 트럼프가 2월 11일 회의를 여는 바로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거는 지금 임기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잠깐인 거고요. 저는 무엇보다 가장 기본은 전 경제지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2월 7일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주식시장이 하락했단 말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도 잠깐 나왔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한 주는 여러분들께서 자주 듣게 되는 멘트는 주 초반에는 2월 12일 발표 예정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를 앞두고 뉴욕 증시가 어떻게 됐다. 관망세를 보였다. 경계감으로 하락했다. 뭐 이런 얘기 들으실 거고요. 물론 그 안에 큰 이슈, 트럼프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도 주식시장을 뒤흔들겠죠. 주 초반에는 FOMC,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에 대한 경계감과 트럼프의 어떤 관세 결정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좀 흔들릴 거고요. 주 후반으로 가면 만약에 예상대로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 지표가 안정이 되면 지난주 금요일 노동부의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왔죠. 제가 노동부의 고용지표 부진하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가 멕시코 관세를 한 달 동안 유예한 거 한 달 뒤면 3월 중순이고 3월 중순이면 3월 달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생산자 물가 지표와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상대로 둔화된다면 다시 주식시장 분위기는 작년에 다 이루지 못했던 금리 인하 쪽으로 이슈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인지라 경제지표가 정확히 어떻게 나올 건지 물론 제가 어제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미국 경제가 좋으면 ADP 민간 고용지표와 노동부의 고용지표가 다 잘 나오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두 개 지표가 시소하는 것처럼 나온다. 그래서 제가 2월 7일 미국의 고용지표가 ADP 민간 고용지표보다 부진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고 그 예상 안에는 그렇게 고용지표가 부진해야지만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트럼프가 한 달 동안 관세를 유예한 부분, 요것들이 3월 달에 금리 압박을 만들려고 하나 보다. 이런 저의 시나리오가 만들어 놓은 얘기고요. 다가오는 한 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리 인하 기대도 좀 후퇴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2월 10일부터 2월 14일 동안은 주 초반에는 트럼프 입을 봐야겠죠.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인플레이션 지표를 가지고 둔화되고 있잖아. 인플레이션 우려 없어 라는 식으로 시장을 토닥토닥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한 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물론 2월 13일 옵션 만기일도 있습니다. 자, 옵션 만기일
또 지난달처럼 외국인들이 옵션 만기를 앞두고 또 매수를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돌출된 어떤 악재 그리고 악재조차도 이미 알고 있는 악재가 되어버린 상태, 우리가 기대하는 호재 그닥 눈에 띄지 않는 상태, 그래서 변동성이 있는 박스권 장세가 예상된다는 국내 증시와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뉴욕 증시를 흔들 최대 재료인데 이 최대 재료인 1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시장은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 후반에는 주 중반부터는 토닥토닥 인플레이션 우려 없어 토닥토닥할 분위기죠. 만약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을 깨고 높게 나온다. 난리 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금리나 완전히 요단강 건너가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또 트럼프 관세 이야기 나오면서 막 다 스태그플레이션 지랄 발광할 거기 때문에 다가오는 한 주는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표와 생산자 물가지표가 둔화될 거라고 딱 포지션을 잡는 거 보니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토닥토닥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돋보이는 뉴욕 증시가 예상됩니다. 자, 저는 왜 이런 시황을 그리느냐? 제가 여러 번 그랬죠. 뭐뭐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은 올라간 다음에 왜 올라갔지? 그리고 적당한 재료를 찾아서 붙이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어이구 왜 하락했어? 적당한 악재를 찾아서 붙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시황을 보면 절대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없고요. 그런 식으로 주식을 전망하면 그건 전망이 아닌 거죠.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이 아니더라도 반 걸음이라도 미리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노력이면 최대 미쓰리만큼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 필요한 건 여러분이 그동안에 그 허접한 전문가들, 이상한 이상한 과거 데이터 가지고 미래를 전망하고 자기네들이 보고서 쓰는 그 시점에서 미래를 그냥 그려버리는 그런 애널리스트들에 너무 길들여져서 이 생각이 전환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5년은 늘 그랬지만 올해는 더더욱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고정관념을 깨서 1년 뒤는 여러분들도 야, 주식 그거는 전망하는 거야. 미래를 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한 주 화이팅 하시고요. 저도 이제 뭔가 찌뿌둥하고 속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좀 굉장히 안 좋았던 컨디션들을 이겨내고 2월 10일 내일서부터는 본격적으로 2025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넘어가고 그리고 2월도 한 10일 정도 넘어갔는데 이벤트 하는 종목들 그리고 이벤트 하실 분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시황 보는 거 모두 이제 슬슬 제가 발동을 막 걸고 있기 때문에 2025년 모두 화이팅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응원하며 저는 2월 11일 화요일 월요일 뉴욕 주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하지만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화요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